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면사포 이웃집 누나 최지연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랑은요, 취업 면접 이미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실 텐데요. 여러분 요새 취업 준비 어려우시죠? 네, 힘드시죠? 네, 힘내세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좀 힘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면접의 중요한 가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중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계세요? 12개월? 10일. 10일? 아, 10일, 네,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면접 얼마나 준비하면 좋을까요? 면접, 질의응답. 될 때까지? 좋아요.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 얼마나 준비하면 좋을까요? 항상. 항상? 너무 훌륭해요. 내가 바라는 대답이에요. 정말 훌륭합니다. 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 기업 분석, 자기소개서 이렇게 글을 쓰는 데에는 정말 열정을 많이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면접이 잡혔다 그러면 면접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막 대본을 작성하고 예상 질문을 다 작성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이미지 메이킹에 몇 시간이나 투자를 하시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아마 그 취업 준비를 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마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어떤 그런 보여짐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서 겉으로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보여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면접이 잡혔다 그러면 그 전날 혹은 그 전전날 혹은 뭐 날짜가 잡히자마자 그 날만 멋지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강조를 특별히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 이미지 메이킹을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호의적인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미지 메이킹이 뭐가 중요할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470명 규모의 어떤 그 강연을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중앙에 앉아 계신 분이 제 강의가 시작되고 나서 5분도 채 안 돼서 갑자기 손을 딱 번쩍 드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벌써 무슨 질문을 하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딱 지목을 하는 거예요. 다 주목을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주목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중앙에 있으니까 안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말씀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이미지 메이킹 안 해도 될 놈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듣고 나서 올 게 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시작하기 얼마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그 학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딱 듣자마자 모든 그 청중들이 저를 향해서 다 봐주는 겁니다. 무슨 강력한 얘기를 할까 기대하면서 저를 다 이제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죠. 저는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될 놈이라면, 제가 놈이라는 표현에 좀 양해를 드릴게요. 될 놈이라면 뭘 해도 되겠죠. 이미지 메이킹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도 될 놈이라면 이미지 메이킹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질문자님. 당신은 될 놈입니까? 될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미지 메이킹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그 안에 있던 청중분들이 물결을 치듯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면서 그런 질문을 다시는 저에게 하지 않았어요. 네. 가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닌데 왜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될 놈은 되는데 왜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 신경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어보죠. 그럼 당신이 될 놈이라고 한다면 이미지 메이킹 절대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될 놈이라는 게 확정이 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실력은 뭐하러 쌓습니까? 다른 노력은 무엇으로 하십니까? 그거를 뭐하러 그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이 딱 신이 정해준 취업자라면, 합격자라면 아무것도 노력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될 놈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될 놈, 어떤 사람을 우리가 될 놈이라고 합니까? 운이 좋아서 갑자기 되는 사람을 될 놈이라고 합니까? 될 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었죠? 준비를 잘한 사람? 훌륭해요. 그렇죠. 준비를 잘한 사람. 그렇죠. 자기가 되고 싶은 분야가 목표나 의지나 열정이 너무 뚜렷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 사람은 언젠가 될 거야. 안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될 놈은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을 더 해서 될 놈이 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겁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만약에 내가 될 놈이다 라고 자신하신다면 이런 노력을 왜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될 사람, 합격하고 기업이 원하는 그 인재가 분명히 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분야에 성공적인 그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지 메이킹이 더해져서 저는 될 놈이 된다. 그 될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면접이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지 메이킹이 더해져서 될 놈이 된다고 했는데 면접관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면접이 시작되고 나서 지원자들의 첫인상을 얼마 만에 판단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요 30초 안에 라고 대답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1분 안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3분 안에 라고 했어요. 그리고 길게 잡으신 분이 5분 안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면접 시간이 딱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5분 안에 어쨌든 첫인상이 판단된다는 겁니다. 네, 첫인상 여러분들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필이라는 거, 느낌이라는 거. 네,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면접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첫인상, 면접에서는 5분 정도를 기다려 주시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첫인상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첫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3분? 네. 5초? 네, 좋아요. 또 다른 분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10초? 네, 좋아요. 인내심이 많으시네요. 1초? 네,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첫인상을 판단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을 이제 판단을 했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게요. 0.03초면 호감과 비호감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0.03초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판단은 어디에서? 그렇죠. 본심, 감정, 느끼는 그 느낌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 우리는 사고를 해요. 이거저거 비교하고 분석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처법까지 생각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면접 판단하는 그 시간 충분할까요? 수많은 지원자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면접 시간은 그다지 길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면접을 가게 되면 다대다 집단 면접이라고 해서 1조에 5명 정도가 함께 그 면접에 들어옵니다. 면접에 들어오면 그 5명의 평균 면접 시간을 한 조당 30분 정도를 잡았다고 했을 때 면접관이 골고루 이제 질문을 드리겠죠. 5명한테. 그럼 한 명씩 질문하는 시간을 1분을 잡아서 계산하면 5분이 되죠. 그럼 30분에서 5분을 제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25분을 가지고 지원자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 5분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원자들이 똑같이 골고루 5분 동안 그 시간을 점유해서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예상하신 대로 똑같이 공평하게 5분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이
집단 면접에서 누가 그 호의적인 인상과 그 자기 PR을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좀 호감을 주지 못했던 그런 인상의 지원자는 1분으로 내가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내가 질문을 좀 많이 받았다 하면 뭐 9분까지 점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이 받아서 9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 안에 면접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역량이나 그 실력을 다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까요? 자, 반대로 또 우리 지원자들은 그 9분 안에 나의 역량을 다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어렵죠. 그래서 처음 이 5분의 첫인상을 판단하는 그 시간 동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인사 담당자들은 30초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분을 만난다면 우리는 30초 만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능력이 조건이나 이런 스펙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훌륭하지는 않지만 첫인상이 좋아서 합격한 적이 있느냐라고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70% 이상이 합격을 시킨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반대로 실력이나 조건이 너무 좋은데 첫인상이 나빠서 불합격을 시킨 경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70% 이상이 탈락시킨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설문조사에서는요,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접에서 겉모습이 평가에 영향을 주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84% 이상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건데요. 10명 중에 7명, 8명은 첫인상이 중요하고 그것은 합격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미지 메이킹 이래도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네, 굉장히 많이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시간이 없고 그 안에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첫인상이나 이미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또 말씀을 드리죠. 맞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서류도 보고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다 보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좋은 거는요, 일을 시켜보면 돼요. 실제로 이 일을 시켜보고 정말 잘하느냐 이거를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게 인턴이잖아요. 채용형 인턴. 그래서 인턴으로 일을 시켜보고 잘하면 다시 채용을 해주는. 그런데 이 인턴도 채용하기 전에 면접이라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러면 일도 안 시켜보고 뭘로 판단하겠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인사 담당자들은 겉모습을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 겉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겉모습. 제가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지원자들이 생각하는 겉모습과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겉모습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지원자들은 이 겉모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타고난 어떤 생김새, 매력 있게 생겼는지 아닌지 그런 거를 이제 주로 꼽고 그다음에 잘 차려입은 정장이나 아니면 내가 공들인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그리고 억지로 내가 웃는 표정들을 이제 떠올려요. 그래서 그런 겉모습은 너무 거칠애고요. 사치예요. 왜 실력을 보고 판단해야지 겉모습을 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면접관들이 보는 이 겉모습이라는 거는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본다는 거죠. 겉모습에 포함되는 거 타고난 생김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봐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예, 이것 때문에 타고난 생김새 때문에 떨어지고 붓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외의 것들을 잘 보시면 건강한 얼굴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저 일을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지 아 내가 일 많이 주고 싶다. 주겠다. 너를 뽑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 전날 피곤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혹은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막 피곤하고 이런 기력이 없어 보이는 얼굴로 네,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렇게 한다면 뽑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건강한 얼굴인가는요. 어느 직무를 가더라도 모두 인사 담당자들이 원하는 이미지에 속해요. 그 다음에 밝은 표정인가. 그 다음에 진실을 말하는 눈빛.
우리는 눈빛, 아이 컨택으로 많은 기능, 의미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는 눈빛을 보고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지, 지금 진실을 말하는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단정한 옷차림과 헤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은요, 멋스럽게 차린 게 아니에요. 단정한 거예요. 단정한 거. 그 자리에 어울리고 어른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그런 격식을 차려서 잘 올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예의 바른 인사, 뭐 자신 있는 걸음걸이, 그 다음에 뭐 공손한 대답, 적극적인 모습과 의지, 그 다음에 진중한 태도나 안정된 자세,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모습이라는 것이 예쁘고 잘생기고의 어떤 그런 축소해서 보시게 되시면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떠세요? 한마디로 저는 이걸 여러분께 정의를 해드리면 애티튜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여지는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어른들 앞에서 나의 진심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예의를 갖춰서 진중하게 얘기를 하는지, 내가 정말 일하고 싶은 의지를 잘 어필하는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티튜드. 우리는 그 겉모습의 애티튜드를 본다는 거죠. 네, 면접관은 지원자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네, 말이나 글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본을 쓸 수 있고요. 달달 외워서 연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내는 것도 면접관의 역할이죠. 이게 진실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과거 행동 기법 면접도 시행을 하고요. 언제 하셨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결과는 어땠습니까?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까? 계속 꼬치꼬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람이 했던 그런 경험을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내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판단은 가능하죠. 자,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동안 면접관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면접 인사 담당자들은요, 수많은 지원자들을 만나면서 그 개인의 데이터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성과를 내는 사람인지, 조직에 잘 순화되는 사람인지, 조화롭게 잘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런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개인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걸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개인만의 데이터를 위해 그 근거로 짧은 시간에도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사람의 어떤 매력, 아름답고 멋있는 게 아니라요, 인간미를 얘기합니다. 인간미. 호감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같이 일하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사실 저는 실력과 이미지를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여러 설문조사나 통계 자료에 보면 이미지, 호감 있는 지원자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 기업의 임원들과 인사 담당자들의 대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감 있는 사람 왜 좋아할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직장을 들어가셨을 때 하루의 반 이상은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야 됩니다. 네, 그렇죠. 8시간 평균 일을 한다고 해도 출퇴근하고 뭐 야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침을 가서 먹을 수도 있지만 점심도 같이 먹어야 되고, 야근하게 되면 저녁도 같이 먹어야 되고요. 회의도 같이 해야 되고요. 워크숍도 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같이 잠도 자야 되고요. 같이 술 먹어야 되죠. 회식도 해야 되죠. 많은 것들을 함께 하게 돼요. 어쩌면 가족보다 더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회사에 있는 그런 사람들 혹은 고객들입니다. 그런데 비호감인 사람을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런 사람을 왜 뽑습니까? 억지로, 그죠? 호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팀워크를 이루고 같이 성과를 내는데 호의적이고 참여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능한 사람들은요, 유능하면서 호감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냥 유능하고 호감이 없는 사람들은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해서 혼자의 성과는 낼 수 있지만 조직에 참여해서 함께 내는 성과는 잘 하지 못해요. 조직은 함께 일을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실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 더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신입사원이잖아요. 일이 경력이 없는 그 신입사원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실력이 뛰어납니다 하라고 하는 지원자들을 보면 채용 담당자들, 면접관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실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경력자들은 대단하겠죠. 실무 경험을 쌓았으니까. 그런데 신입사원들 입장에서 그 수준에서 실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보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면 회사에 들어와서 그런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더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력을 잘할 수 있고 내가 호감 있는 그런 부하 직원이 되고 싶은, 동료가 되고 싶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 애티튜드를 보고 이 사람이 적격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좋은 점수를 주겠죠. 그래서 면접 이미지 메이킹 전략의 핵심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네. 이거는 자기소개서에서 뭐 나의 강점이나 아니면 대표 역량을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뭔지 먼저 정리를 하시고요. 그것이 정말 내가 밖으로도 그렇게 보여지는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친화력이 좋은 사람이야,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어필을 하고 싶으면 남들이 봤을 때, 면접관들이 봤을 때 정말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인상은 굳어져 있고 경계를 하는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불편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면접관들은 신뢰할 수 없겠죠. 2번째는 준비된 사람인가 라고 나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인가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그 면접을 한 달 뒤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복장 언제 준비하시면 좋을까요? 네, 3일. 네, 좋습니다. 네, 언제 준비하면 좋을까요? 응? 16주 전. 16주 전에요? 와, 훌륭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우리가 될 사람이라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 대부분의 우리 취준생들이 면접이 언제 잡힐지 몰라요. 보통 서류를 50통을 넣으면 면접의 기회, 합격된다는 게 한 3통 정도 옵니다. 그 어렵게 잡은 그 기회, 면접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면접 복장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임박해서 3일 전에 막 이렇게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잘 예쁘게 구비해서 대여를 하든지 아니면 사든지 해서 잘 옷걸이에 걸어놓고 면접 당일날 나 멋있게 입어야지 생각을 하고 면접 당일날 갑니다. 네, 멋있게 될까요, 그게? 16주 전에 구매하신 분 입을 거예요, 안 입을 거예요, 그동안? 네, 입어야죠. 네, 입으신다면 면접 이미지 잘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3일 정도 이것도 내가 매일 입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새 옷과 새 구두가 내 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옷을, 어색한 옷을 입고 그렇게 신고 가서 면접관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거저먹겠다는 거죠. 욕심입니다, 욕심. 16주 동안 만약에 그렇게 입고 가신다면 그 수트가 너무 자연스럽겠죠. 소위 말해서 길이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내 옷이나 그 신발이 길이 들어져서 정말 내 옷처럼 자연스럽고 그것을 입었을 때 멋있겠죠. 준비된 어떤 신입사원의 이미지가 되실 거예요.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그 K대학에 강의를 갔었는데 거기 취업 과목에 오는 사람들은 다 수트를 입고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규칙을 불편을 하시겠죠. 학생들은 캠퍼스로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캐주얼 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직장에 갈 건데 굳이 내가 매주 학교에 수트를 입고 와야 되나, 불편한데 이건 꼭 지금 입어야 되나, 장만하기 어려운데 이런 불평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게 한 학기 동안 15주를 열심히 수트를 입어본 사람과 3일 전에 모셔놓고 그 당일날만 한번 딱 입은 사람은 차이가 나겠죠. 네, 이 불편한 옷 속에 나를 딱 가둬놓고 그 불편한 면접장을 가서 내가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제가 그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면접 끝나고 물어보면 쩔뚝거리거나 혹은 신발을 끌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빌려 신었습니다. 혹은 새 신발이라서 뒤꿈치에 상처가 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반창고를 붙이고 상처가 났으니까 제대로 못 걸었겠죠. 근데 그런 상태로 오면서 내가 자신 있는 걸음걸이로 멋있게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건 정말 욕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접 이미지 벼락치기 하지 마십시오. 그 면접 이미지는요, 연기와도 같은 게 아니에요. 면접을 보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연기를 하려고 해요. 갑자기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허리를 막 펴고 갑자기 웃으면서 안 하던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죠. 당연히 어색할 수밖에 없죠. 면접관들은 그렇게 교육된 모습들을 원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원하는 거죠. 안 웃던 사람이 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웃던 사람이 웃으면 되게 어색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얼굴 표정 근육을 만드는데 근육이 있어요. 얼굴 표정 근육이 80개가 있는데 몸의 신체에도 근육이 있죠. 그 근육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그렇죠. 표정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웃는데 근육을 많이 사용했으면 강화돼서 내가 조금만 사용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웃던 사람이 그 당일만 웃으려고 표정 근육을 내가 쓰면 평소보다 힘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쓰던 근육에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긴장돼서 경련도 일어나겠죠. 그렇죠? 보는 사람이 더 어색해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려면 평소에 많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미지 메이킹을 단시간에 벼락치기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제가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면접을 보시는데 이미지 전략을 세우시는데 반전의 매력을 노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가셔서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힘이 셉니다. 저를 한번 겪어보신다면 저의 진면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달만 지켜보신다면 이런 거는 제가 들었을 때는 뭔가 약장사 같은 느낌이에요. 믿고 한번 잡숴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중요한 채용을 이렇게 말로만 믿을 수가 없거든요. 5분 안에 우리가 어쩌면 그 첫인상을 각인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반전을 노리려면요. 그 이미지가 먼저 각인되고 나서 그 뒤에 새로운 극단적인 다른 상반된 모습을 또 각인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반전의 매력이 돋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5분 안에 내가 제대로 된 그 나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반전의 매력이 가능할까요? 진실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드렸더니 면접 동안 첫인상이 바뀐 적이 있느냐에 1.9%만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죠. 도박입니다. 네, 이런 낮은 확률, 반전의 매력을 시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그렇게 보이는가에 집중하셔서 이미지 전략 잘 쌓으시고 그리고 원하는 기업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면사부 팀과 제가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꼭 응원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